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라디너 챌린지 9월달 가을 에세이 추천만 할 만한 책으로 강신주의 강전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이 책은 철학자의 어드바이스와 각 감정별로 인간이 느끼는 감정을 세분화시켜서 파트별로 나눠놨는데요. 비루함, 자긍심, 경탄, 경쟁심, 야심, 사랑, 대담함, 탐욕, 반감, 박애, 연민, 회한, 당황, 경멸, 자독함, 욕망, 동경, 멸시, 절망, 음주욕, 과대평가, 호의, 환희, 영광, 감사, 겸손, 분노, 질투, 적의, 조롱, 욕정, 탐식, 두려움, 동정, 공손, 미움, 후회, 흘림, 치욕, 겁, 확신, 희망, 오만, 소심함, 쾌감, 슬픔, 수피심, 복수심 등의 파트별로 나눠진 책이고요. 제가 여기서 주목한 감정은 두려움과 과대평가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신을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과연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과대평가라는 그 마약 같은 그 착각 속에서 우리는 남을 평가절하하기도 평가 평가를 깎아내리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일정 정도의 거리를 두고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어떤 사람과 내가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거리라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면 사랑까지 아니라 좋아한다면 그 사람과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사랑한다면 가까이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객관적으로 보아보는 것을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결코 멋진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이 나의 삶에 더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보다 최근에 만났던 사람이 더 매력적인 것 같아. 이 사람의 생각이 불현듯 떠올라서 놀라는 바람에 그 사람 품에 꼭 다시 안긴다고 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 대해 실제보다 더 과한 평가를 내리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린 배가 나왔다면 그 사람은 푸근한 사람이라고 하고 애인이 공공장에서 방귀를 껴도 우리는 그가 당당하고 진솔한 사람이라고 포장한다는 것이죠. 혹은 애인이 정리해고 당해도 그의 능력을 탓하기보단 인지를 알아보지 못한 회사를 탓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을 제외한 제3자가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은 어처구니 없는 과대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꼭 나쁜 걸까요? 과대평가가 주인공 이유만으로 비범한 것이 되기도 하고 바로 이것이 과대평가의 핵심이 아닐까요? 평범한 행위도 그 바로 주인공의 이유 때문에 비범한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주인공이라는 특성. 이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과대평가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과대평가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 아닐까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솔 벨로라는 사람이 유대인 작가인데 내신을 북어들을 3번이나 수상한 유일한 소설가이며 이 사람이 말하길 낭만적 자아, 신경쇠약에 걸려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이야기다.
다 어떤 성격인가? 자기 도취적이고 마주시티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성격이었다. 임상적으로 대체로 우울증에 진단되겠죠. 중증은 아니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아니군요. 솔벨로가 말한 거군요. 아무튼 누군가 사랑에 빠졌다는 과대망상에 빠진 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과대망상의 무언가는 정신적인 흥분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인 상태의 뉘앙스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콩깍지가 씌었다는 말은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를 걱정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눈에는 친구 애인이 매일 무유한 사람인데 친구는 그를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 또 친구의 애인은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는데 친구는 그를 아직 때가를 만나지 못했다고 언젠간 역대 공부를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 가지인가요? 우리가 그런 우려와 걱정 무시하고 상대방 과다까지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랑할 자격도 없는 거 아시니까요? 답은 두려움입니다. 내일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은 지금까지 다른 삶을 꿈꿀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설렘과 감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설레는 감정으로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일은 지금부터 끔찍한 삶을 예견하면서 두려움의 감정을 심어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낙관과 비관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낙관하지만 어떤 사람은 비관하고 어떤 사람은 잔에 물이 반컵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 잔에 물이 반컵밖에 없잖아. 이렇게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건 과거 불행에 대한 기억의 짝을 이루는 감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피노자가 말했죠. 두려움이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 또는 과거 삶으로 관념에 생기는 비현실적인 슬픔이다. 스피너의 정의는 좀 복잡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심스러운 대상에 미래 또는 과거 사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 미래 사물이라는 것은 과거 사물이 동일할 필요 없다는 것을 주목하면 여러분 쉽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자신을 불행하게 했던 애인이 지금 만난 애인과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 애인으로부터 받았던 버림받았던 슬픔은 새로운 애인과의 미래를 잿빛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운 것이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경험과 일치할 필요 없지만 그 경험으로써 불일치로 인해서 비현실적인 비연속적인 슬픔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현재와 미래에도 지식과 같은 무게를 가하기 때문이다. 불행한 과거는 과거지대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미래와 현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불행한 과거는 과거지대로 그치지 않는 그 현재의 미래 삶의 지식과 같은 무게를 가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과거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동물이다. 그리고 과거가 행복한 사람은 미래를 장밋빛으로, 과거 불행한 사람은 미래를 잿빛으로 꿈꾸게 된다. 과거가 영향을 미치고 현재에 비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건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얼룩진 인생은 그렇게 용기 있는 삶은 아닙니다. 두려움과 용기를 혼동하면 안 되죠. 병에 걸릴까 두렵다, 해고될까 두렵다, 가난해질까 두렵다, 사랑이 떠날까 두렵다. 이처럼 두려움은 누구에나 있는 감정이다. 두려움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연구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과거 상실 경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있어도 안 된다. 한때 병으로 고생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실현 당했던 사람은 미래에도 그런 일이 반복되고 두려운 것인 거죠. 두려움이나 감정은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됐다고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과거의 아픈 기억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
어쨌든 두려움은 우리의 현재를 좀먹는 감정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픈 기억은 우리를 과거로 보내고 지나친 염려는 우리를 미래로 던져버리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현재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가병을 확보하는 것이죠. 미래에 연연하지 마죠. 지금 가진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가진 것, 즉 건강, 젊음, 직장, 애인들은 못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언제가 거치든지 언젠가 두려움이나 감정은 여러분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는 부르면 두려움이라는 거 없어지고 미래는 장밋빛으로 해결되고 과거는 청산되고 현재는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좋은 책을 봤고요. 강신주의 강점서이라는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